자, 오늘은 교과서 146쪽 제어구조와 중첩 제어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구조는 작성된 명령의 순서대로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림과 같이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 것인데, 소스 코드를 보면 5번에 integer num이라는 이름으로 저장 공간을 마련하고 num에 들어갈 데이터의 형태는 integer, 정수이죠. 그런 다음에 printf, 출력을 하고 scanf,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입력받은 데이터가 num에 저장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printf 실행 완료라는 것을 출력하고 넘어와서 return 0, 정수 0을 되돌려주면 이 프로그램은 정상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서 printf num, 여기에서 7번에 scanf 할 때 키보드로 8을 입력한다면 6번에 의해서 num는 물음표, 그리고 키보드로 8을 넣으면 8번에 의해서 실행 완료라는 것이 출력되고 이 프로그램은 return 0 한 후에 정상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구조. 선택구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내용이 다른 구조입니다. 조건식에 따라서 참과 거짓에 따라 실행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소스 코드에서 보자면 5번에서 num이라는 저장 공간을 할당하고 6번에서는 num는 물음표를 출력한 다음에 7번에 scanf,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아 %d니까 정수형을 입력받겠죠. 입력받아서 num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는데 키보드로 입력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AND 기호를 씁니다. 예를 들어 15를 키보드로 입력한다고 할 때 num는 물음표 15가 일단 화면에 뜰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에 오면 if num이 10보다 큰가? 10보다 크죠? 크면은 바로 밑에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합니다. printf 출력하라, num이 10보다 크다, 그리고 \n 줄을 바꾼다. 그런 다음에 13번으로 와서 실행 완료하고 줄 바꾸고 return 0, 정수 0을 반환해 주니까 이 프로그램은 정상 종료되는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화면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택구조를 보면, 선택구조는 주어진 상태에 따라 실행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구조인데, if는 조건에 따라 그 다음 명령 수행을 다르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if else는 조건식의 참, 거짓에 따라 실행하는 문장을 다르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if else if문은 2개 이상의 선택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는 조건에 따라 다음 명령을 수행할 때 수행을 다르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어떤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본다면은 5번, 6번, 7번은 같이 실행이 되는데 7번에 키보드로 입력할 때 실행 결과를 보면 85죠. 그래서 7번에 키보드로 85를 입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번에 와서 if num이 10보다 큰가? 85가 10보다 크죠. 크니까 바로 다음 중괄호 속에 printf num이 10보다 크다, 이것을 출력하고 \n 줄을 바꾸고 13번으로 내려와서 실행 완료 한 다음에 줄 바꾸고 return 0, 정수 0을 되돌려 반환시키면 이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 if else문, 조건이 참 거짓에 따라 실행하는 문장을 다르게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if else, if일 때
문장 1을 수행하고 else 그렇지 않을 때 문장 2를 수행한 다음에 문장 3은 동일하게 수행하게 되겠죠. 소스 코드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도 실행 결과를 볼 때 마이너스 27이죠. 그래서 7번에 scanf 하고 %d 정수형이죠. and num 저장되는 저장 공간의 이름이 num이고 표준 입력 도구인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27을 입력하게 되겠죠. 그리고 9번에 오면 num이 0보다 큰가? 마이너스 27이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아니다. 아니면은 num이 0보다 크다를 실행하지 않고 else로 넘어갑니다. else로 넘어가서 num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printf 화면에 나타내고 역/n 줄을 바꾸고 16번으로 가서 실행 완료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와 같은 내용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if, else if 두 개 이상의 선택문이 있는 구조로 if가 참이면 조건식이 만족되면 문장 1로 가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else if 만일 조건 2가 만족되면 문장 2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문장 3으로 간다. 따라서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것을 반복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실행하고 나서 문장 4로 와서 합치게 되겠죠. 자, 이 소스 코드를 보면 먼저 결과를 볼 때 15죠. 그래서 6번에 scanf 하고 여기서 키보드로 15를 입력했습니다. 15가 num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런 다음에 if num이 0보다 큰가? 0보다 크죠. 크니까 %d, %d라는 것은 컴마 오른쪽에 있는 num에 들어있는 내용, 즉 num 속에는 지금 현재 15가 들어있으니까 15는 양수입니다를 printf 화면에 나타내고 역/n 줄을 바꾸고 그 다음에 else if는 다 뛰어넘고 바로 return 0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수 0을 실행하면 이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if, else문 if, else문에서 먼저 5번에 봅니다. 5번에 보면 integer 데이터의 유형이 정수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3개를 만들었죠. 하나는 num1, 두 번째가 num2, 세 번째가 max. 이 이름은 아무렇게나 입력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저장되는 변수의 이름만 보고도 대충 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도록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num1, num2는 물음표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 세미콜론에서 문장은 끝나고 다음 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scanf 표준 입력 장치, 즉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두 개 다 형태가 %d, %d니까 정수형이죠. 그리고 키보드로 두 개를 입력하는데 실행 결과를 보면 먼저 37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띄워서 24를 입력하겠죠. 입력을 하면 이 34는 num1에 저장이 되고 24는 num2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세미콜론에서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자, if num1이 num2보다 큰가? 37이 24보다 크죠? yes. 그러니까 num1에 들어있는 내용을 37이죠. max라는 방에 넣어라. 그래서 지금 현재 max 방에는 37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37이 들어갑니다. 됐으니까 else는 뛰어넘고 그 다음에 16번에 printf max는 자 이거 그대로 출력을 하죠. max는 하고 %d%d가 콤마 뒤에 오는 max의 내용이죠. max가 37이니까 37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선택 구조의 if, else문.
자, 여기서 4번에 데이터가 저장될 방, 공간, nu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고 데이터의 형태는 인테저, 정수죠. 그런 다음에 다음 줄로 내려가서 printf, 출력을 한다. 넘는 물음표죠. 그래서 넘는 물음표까지 그대로 나오고 줄 바꾸고, 이번엔 scanf,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데 형태는 %d, 정수다. 저장은 num에 저장하라. 실행 결과를 보면 72죠. 그래서 여기에 72를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문장이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내려간다. num이 num %3, 다시 말하면 num을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equal 0, 나머지가 0인가. 7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0이니까 오케이, 1이다. 1이니까 그 다음 중괄호 속에 들어있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printf, 출력하세요. %d, 뒤에 있는 이 num 내용이죠. num이 바로 72죠. 72는 3의 배수입니다. 그대로 출력을 하고 역/n 줄 바꾸고 이제 else를 무시하고 빠져나와서 14번으로 갑니다. return 0, 정수 0을 되돌려주면 이 프로그램은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반복 구조는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문장을 반복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while문을 보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해서 명령문을 반복하는데, for문과 같이 초기값과 증감식이 없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조건에 따라 반복 횟수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for문은 초기값을 주고 저 변수를 사용하여 변수값을 더하거나 빼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정해진 횟수만큼 문장을 반복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while문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조건식에 만족되면 문장 1을 수행하고 만족되지 못하면 문장 2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 5번에서 integer i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의 형태는 integer, 즉 정수라고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값 1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6번으로 내려와서 while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조건에 맞으면 그 다음 중괄호 안에 함수를 수행합니다. 지금 현재 1이니까 10보다 작죠. 그래서 7번으로 내려오면 printf, 출력하세요. %d, i에 들어있는 값을 모니터에 나타내세요. 지금 현재 i가 1이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1을 모니터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8번으로 내려와서 i는 i 더하기 1,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i가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을 왼편에 있는 i에 넣습니다. 왼편의 i는 2가 되겠죠. 그렇다면 같은 i인데 어떻게 i는 i 더하기 1을 쓸 수 있는가? 왼편의 i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i라고 볼 수 있고, 오른편의 i는 주기억 장치, 즉 RAM 속에 들어있는 i라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드디스크에 넣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9번으로 와서 괄호 닫고 다시 6번으로 올라가죠. 다시 6번으로 올라가면 이제 i가 2가 되었죠. 6번에 올라가서 i가 2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yes죠.
그러니까 다시 7번으로 내려와서 printf i, 이제 2니까 2를 printf 화면에 나타내고 다시 8번에 와서 i 플러스 1, 이때 i가 2니까 i 플러스 1 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1은 3, 이 왼편의 i는 3이 됩니다. 3이 되면 다시 6번으로 올라가서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6번에서 우리가 i가 10이라고 할 때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yes죠. 그러면 7번으로 내려와서 printf %d, i 10을 출력합니다. 모니터에 출력을 하고 8번으로 내려와서 i는 i 더하기 1, 즉 10 더하기 1을 하겠죠. 10 더하기 1을 계산합니다. 해서 11을 왼편에 있는 i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9번으로 와서 다시 6번으로 올라갑니다. 6번으로 올라가서 while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i가 지금 현재 11이니까 false죠. false,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을 무시하고 중괄호를 빠져나와서 10번으로 갑니다. 10번으로 가서 printf 출력하세요. 출력할 준비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역/n, 이 뜻은 줄을 바꾸라는 뜻이죠. 바로 이렇게 줄을 바꿉니다. 만일에 역/n을 쓰지 않았다면 반복문 종료라는 것은 이 같은 줄에 출력을 하겠죠. 근데 줄을 바꿨으니까 반복문 종료를 실행 결과와 같이 다음 줄에 출력을 하고 세미콜론 문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11번으로 내려와서 return 0, 정수 0을 반환해주면 이 프로그램은 integer main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정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서 끝납니다. 자, 다음 for는 조건이 참인 동안 일정한 문장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 되겠죠. form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만족되면 문장 1을 수행하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문장 2를 수행합니다.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도 5번에 integer i,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i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두고 여기에 정수가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만일 소수를 키보드로 입력하더라도 저장되는 것은 정수만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두고 6번으로 내려와서 for i equal 10, 항상 form을 쓸 때는 초기값을 줍니다. i라는 기억 장소에 10을 넣습니다. 넣고 i가 0보다 큰가? 라고 묻습니다. i가 0보다 큰가? 지금 현재 i가 10이니까 yes죠. yes니까 form는 수행하는 순서가 어떠냐면은 이 뒤에 i 마이너스를 하기 전에 for i가 10보다 큰가 조건에 만족되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7번 printf %d i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printf 출력합니다. 그래서 10이죠. 이렇게 1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i는 i i에다가 하나를 뺍니다. 10을 출력하고 i는 9가 계산되게 되겠죠. 9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왼편으로 돌아가서 i가 0보다 큰가? 라고 묻습니다. yes죠. yes면 다시 7번으로 내려와서 printf %d i 9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다시 1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i 그 다음에 8을 계산하겠죠. 하고 또 0보다 큰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쭉 해서 6번에서 i가 1이 되었다고 한다면
i 마이너스 했는 것이 1이 되었다고 한다면 왼편에 가서 i가 0보다 큰가? yes죠. yes니까 7번에 내려와서 printf i 1을 출력합니다. 출력은 1을 했지만 컴퓨터는 계속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i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i가 0이 되죠. i를 0으로 만들고 다시 왼편으로 가서 i가 0보다 큰가? 폴트죠. 폴트. 그래서 이 중괄로 벗어나서 9번으로 내려갑니다. 9번으로 내려가서 printf 출력하세요. 그리고 역/n 줄 바꾸라. 그래서 줄 바꿉니다. 줄 바꾸고 반복문 종료, 반복문 종료라고 출력을 하고 세미콜론 문장을 끝내죠. 끝내고 return 0. 이 return 0라는 것을 운영 체제로 되돌려 주면 integer main 함수는 정상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프로그램을 끝냅니다. 자, 이제 integer i는 1, sum은 0. i라는 방을 만들어서 1을 넣고 sum이라는 방을 만들어서 0을 저장합니다. i와 sum이라는 이름은 기억 장소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용자인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주면 됩니다. 다만 예약어하고 같이 지어주면 안 되겠죠. 데이터 종류는 integer, 정수다. while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i가 지금 현재 1이니까 yes죠. 같으면 printf 출력하라. %d, i 값을 출력하라. i가 1이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되는 과정을 한번 오른쪽에 수치로 입력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i를 출력을 했죠. 출력을 하고 9번으로 내려와서 sum은 sum 더하기 i. 지금 현재 sum은 0이죠. 0. 0이고 i가 1이죠. 그래서 0 더하기 1은 sum에 1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i 플러스 i에다가 하나를 보태니까 여기는 2가 된다. i가 1이고 sum에 1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i에다가 2로 만들죠. 2로 만들고 위로 올라가서 7번으로 가면은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yes죠. yes니까 printf i가 2니까 실행 결과에서 2를 출력한다. 그리고 sum은 sum 더하기 i. 지금 이제 sum은 1이죠. i가 2죠. 그래서 sum 더하기 i는 1과 2를 더해서 3이 입력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해서 만일에 이 10번에 i가 10이라고 한다면 10번에 와서 i가 10이라고 한다면 7번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자, i가 10이라고 한다면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yes죠. yes니까 8번에 와서 printf %d, i 10을 출력합니다. 실행 결과로 1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9번으로 내려왔어. sum은 sum 더하기 i. 아마 이전에 sum 값이 45였겠죠. 45에다가 10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수를 더하면 55가 되겠죠. 55를 계산하고 다시 10번으로 내려와서 i 플러스 i를 11로 계산합니다. 11로 계산하고 다시 7번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가 비교를 하죠. 폴트죠. 폴트. 11이니까 이미 크다. 그래서 이 중괄호 모든 중괄호를 벗어나서 빠져나와 가지고 12번으로 내려갑니다. 12번으로 내려가서 역/n 줄을 바꾸라. 그래서 여기서 줄을 바꿉니다. 줄을 바꾸고 13번으로 와서 1부터 9까지 합은 1부터 10까지 합은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d %d는 콤마 뒤에 오는 이 변수명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sum은 얼마입니까? sum은 여기에서 55가 들어있죠. 그래서 55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세미콜론 문장 끝내고 return 0 정상 종료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for문도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for문에서 실행되는 순서는 식1을 먼저 수행하고, 즉 식1은 대체로 초기값이라 얘기했죠. 처음에 i는 얼마다 이렇게 초기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조건 1, 이 조건 1이 맞으면 코드 1을 수행합니다. 조건 1이 맞으면 코드 1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식 2로 올라갑니다. 어떤 수를 더하라 또는 빼라 이렇게 식을 수행하겠죠. 식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반복문이니까 되돌아갑니다. 조건 1로 되돌아갑니다. 조건 1로 되돌아가서 이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토해서 조건에 맞으면 코드 1을 수행하고 조건 1에 맞지 않으면 괄호 밖을 빠져나와서 다른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5번에 integer i, num, sum 데이터가 저장될 변수 3개를 선언했죠. i와 num과 sum 3개를 선언하고 이 sum에는 먼저 0의 값을 저장해 둡니다. 뒤에 보면 알다시피 sum이라는 것은 누적 합계를 내는 변수인데 이 누적 합계를 내기 전에 변수에 아무런 숫자가 입력되지 못하도록 설령 어떤 수가 입력됐다 하더라도 초기화시키는 의미가 바로 sum equal 0입니다. 그리고 나서 넘는 물음표 출력해라 printf니까 넘는 물음표 이렇게 실행 결과에서 보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scanf 컴퓨터 표준 입력 장치인 키보드로 입력해 주세요. %d 정수를 입력하라. num이란 이름에 저장하라. 그리고 end 기호는 키보드로 입력받기 때문에 구분 짓기 위해서 했죠. 우리 실행 결과를 보면 12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는 num에 키보드로 1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내려오면은 이 num 속에 12가 들어있는 셈이 되죠. 포문을 써서 i는 1, i에다가 초기값 1을 넣어줍니다. 1을 넣어주고 비교하는 값을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for i 그 다음에 i가 12보다 작거나 같은가 yes죠. yes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printf 출력하세요. i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i를 1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sum은 sum 더하기 i sum이 지금 현재 얼마죠? 오른쪽에 sum은 0이고 i가 1이죠. 이 수를 더하면 왼쪽에 sum은 1이 됩니다. 그래서 sum에는 1이 저장이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i 플러스 i에다가 하나를 더한다. 하나를 더하니까 지금 i는 이제 2가 되었습니다. 2가 되고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와서 i가 num보다 작거나 같은가 2가 12보다 작거나 같은가 yes죠. yes니까 다시 11로 내려와서 printf i가 2죠. 그래서 실행 결과에 2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 결과는 2를 출력을 하되 sum이라는 것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번으로 오면 sum은 sum 더하기 i 지금 현재 sum이 1이고 i가 얼마입니까? i가 2죠. i가 2니까 1 더하기 2는 3이다. 그래서 sum에는 3을 입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10번에 i 가 12라고 가정을 하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i가 num 12죠. 12보다 작거나 같은가 yes죠. yes니까 11번에 내려와서 print i 그래서 12를 출력을 합니다. 12를 출력을 하고 sum은 sum 더하기 i 아마 11일 때 66이었을 거고 다시 i가 12니까 두 수를 더하면 sum은 얼마냐 하면은 78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의해서 sum에는 78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i 플러스 플러스 i는 13이 되겠죠. i가 13이 됩니다. 13으로 계산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가서 i가 num 12보다 작거나 같은가? no, false죠. false.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중괄로 이 함수는 무시하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15번으로 가겠죠. 15번으로 가서 printf 역/n 줄 바꾸라. 줄 바꿨죠. 줄 바꾸고 16번으로 내려와서 printf 출력하세요. 1부터 입력된 수까지는 그대로 나오죠. 1부터 입력된 수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d 즉 컴마 뒤에 첫 번째 오는 변수의 내용이니까 첫 번째 변수가 num이죠. num에는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느냐 하면은 num에는 12가 들어있죠. 12. 그래서 1부터 입력된 수 12까지의 합은 요 합은 똑같죠. 그 다음 %d 이 %d는 바로 두 번째에 있는 sum입니다. sum. 그래서 sum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78이죠. 78. 그래서 78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반복 구조에서 for문이 실행되는 순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for문에서는 맨 처음 초기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 조건 1이 있는데 조건 1을 만족하면 코드 1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식 2로 올라갑니다. 식 2에서 더하거나 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건 1에 의해 가지고 조건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묻습니다. 이와 같이 화살표를 계속 반복하면서 조건 1이 만족되면 다시 코드 1 화살표 방향으로 반복하면서 for문은 진행되게 됩니다. 키보드 값으로 임의의 값을 넣었을 때 i는 i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sum은 sum대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는 i는 맨 마지막 값에 하나를 더해서 조건에 만족되지 않을 때 이 값이 종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첩 제어구조. 중첩 제어구조는 단계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거나 중첩 사용하는 형태로 복잡한 제어 명령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형태가 반복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동일 형태의 중첩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중에 5번에서 integer ij 즉 변수값 두 개를 저장할 변수 i라는 이름 그리고 j라는 이름으로 만듭니다. 속에 저장될 데이터의 형태는 인테저니까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중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for문이 중첩이 되고 탭키만큼 들여쓰게 됩니다. 먼저 for문에서 초기값 i는 1을 주고 이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로 내려오죠.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or j는 1, j의 초기값 1을 넣고 또 j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printf 해서 별 표시를 인쇄하라. 그러니까 실행 결과에 보면 별 표시를 인쇄를 합니다.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위 J++로 올라갑니다. 별 표시를 출력하고 J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이때 J 값은 2가 됩니다. 2가 되고 다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printf 스타 표시. 그렇게 해서 J가 1부터 5까지 이 별 표시는 5개 같은 줄에 인쇄가 됩니다. 같은 줄에 인쇄되는 이유는 역/n이라는 명령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를 인쇄하고 나서 다시 J++니까 마지막에는 J가 6이 되겠죠. 6이 되면 J가 5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빠져나와서 printf 11번으로 와서 printf 역/n 그래서 줄을 바꿉니다.
줄을 바꾸고 다시 위로 올라가죠. 어디로 가냐면은 i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i가 2가 되죠. i가 2가 되면 실행 결과에서는 결국 두 번째 줄에 인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j가 1부터 5까지 별 표시를 5번 인쇄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에 별 표시를 5개 인쇄를 하고 j++에서 6이 되면 다시 빠져나가서 i++ 3이 되고,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인쇄가 되겠죠. 이 다섯 번째 줄에 인쇄될 때는 i가 5였는데 다섯 번째 줄에 인쇄를 하고 나서도 printf n 줄을 바꿉니다. 이렇게 줄을 바꾸고 다시 i++, 그러면 i가 6이 되겠죠. i가 6이 되고 i가 5보다 작거나 같은가? 작거나 같지 않죠. false다.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14번으로 오면은 return 0, 정수값 0을 운영체제에 반환해주면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형태의 중첩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에 integer i, num, sum, 변수값 3개를 저장할 기억장소, 즉 변수 3개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sum에는 0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6번에 와서 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제 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을 합니다. 하고 7번에 와서 scanf,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데 num에 저장을 하죠. 20번에 보면은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7번에 키보드로 20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고 9번으로 내려와서 if num이 0보다 크면 20이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i는 1 해서 오른편에 보면은 num이 20일 때 i가 1이고 이 1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조건식을 만족하면 아래 줄로 내려간다고 했죠. sum은 sum 더하기 i, 지금 현재 sum은 0이고 i가 1이니까 왼쪽에 sum은 1이 되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i++, 그래서 두 번째 i++니까 2가 됩니다. 2가 되고 왼쪽으로 i가 num보다 작거나 같은가? 2가 20보다 작거나 같죠? yes다. 그래서 또 sum은 sum 더하기 i, 지금 이제 sum은 1이고 i는 2죠. 그래서 sum은 이번에는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19를 했을 때 i가 19면 내려와서 11번에서 sum은 sum 더하기 i, 요 18번까지 계산했는 거 더하기 19 해서 190이 되겠죠. 190이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i++ i가 20이 됩니다. i가 20이 되고 i가 num보다 작거나 같은가? 20보다 작거나 같은가? yes죠. 그래서 sum은 다시 sum 더하기 i, 190 더하기 20 하니까 210이 되죠. 210을 s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컴퓨터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i++ 21이 됩니다. i가 21이 되죠. 이 21을 왼편에 보면 i가 20보다 작거나 같은가? 21이 20보다 작거나 같은가 묻죠. false다.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13번으로 하면 여기 1부터 %d, %d가 두 개일 때는 뒤에 변수 중에 순서대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d는 num 속에 들어있는 내용, num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바로 키보드로 입력한 20이 되겠죠. 그래서 1부터 20까지 합은, 두 번째 %는 sum이죠. sum은 합계니까 210이다. 그래서 210입니다.
하고 끝을 냅니다. 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15번으로 넘어오지 않고 바로 19번으로 가서 이 프로그램은 정상 종료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나마 제어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학습 정리를 하자면 제어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while문과 for문, 그리고 if문과 if else문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if문과 if else문의 차이는 무엇인가? while문과 for문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중첩 제어 구조란 무엇인가? 중첩 제어 구조를 사용할 때 달팽이와 같은 모양 또는 쇠사슬과 같은 모양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양파처럼 동심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습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